대표님 저희 오늘 새로 출근한 직원입니다. 3일차예요.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대요. 아 진짜? 대표님이랑 미빅쌤한테 질문이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오늘 인사도 드릴 겸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살이요. 26살. 근데 26살에 부동산에 관심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때부터 초대박 나는 거고, 왜냐면 부동산이 시간 싸움이라 빨리 잡은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저 오늘 진짜 궁금한 거 다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든지. 네. 앉으시죠. 제가 입사하게 된 이유가 여기가 부동산 맛집이라고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혹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후트쌤은 얼마 정도 자본금을 들고 시작하셨을까요? 일단 신라 호텔급 뷔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 2014년 시작할 때 3,000, 2,000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매수를 했어요. 그게 첫 매수고, 지금 몇백 건 매수를 이미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세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부동산 강사한테 질문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로 그 사람의 투자의 최대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란 게 가장 비싼 집을 깔고 앉는 게 부동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를 해서 내가 비과세를 받거나 혹은 장기특별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 사세요? 그 한마디로 그 부동산 강사의 수준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디 사셨어요? 이 두 가지가 오픈이 안 됐다? 잘못 배우시는 겁니다. 실거주를 어디서 하고 있냐? 그 강사의 최대치의 능력. 요즘 어디 사느냐? 그 사람의 뷰. 두 가지가 뚜렷한 게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채널을 나갔는데 결국은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사시냐고. 저는 서초구 잠원동 레미안에 살고 있습니다. 신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물건 최근 어디 샀냐? 강남 건물 샀습니다. 140억짜리. 이 두 가지를 오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행보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미빅님 집 어디 갖고 계십니까? 실거주. 분당 40평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물건 뭡니까? 홍대 샀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대놓고 말하는 강사분이 없어요.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20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독립을 하고 투자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강남 정상 아파트에서 서초구 잠원동 레미안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2014년부터 투자했으니까 그 10년 만에 저는 건물 8개, 아파트는 현재 거의 40채 정도? 그러면 대표님 직장인 기준으로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하려면 네.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과 갭투자. 어차피 지금 장은 대출이냐 갭투자나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혼자 있을 때는 갭투자, 같이 있을 때는 대출로 집을 사는 것. 왜냐면 신혼부부 특공이 제일 괜찮아요. 이게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이거를 딱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뒤에 자산 격차가 진짜 한 최소 3배, 정확히는 5배 이상 납니다. 3년 안에. 지금이 그런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현 시점에서 5천만 원을 들고 30살로 돌아가신다면 좀 어떻게 투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돈 들고 돌아가면 안 돼? 30살은 좋은데 5천만 원은 좀... 나 5천만 원 있으면 뭐 해야 돼? 청약 넣을 수 있는 곳들은 다 한 번씩 넣어봐야죠. 다 찍먹해봐. 다 넣어봐. 돈 되는 곳도 골라서 넣어야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돈초공 분양권 청약 시간에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청약을 넣어서 당첨돼서 3,500만 원으로 6억 아파트를 미리 마련하신 수강생 분도 있고요. 아니면 무순위 주축이라든지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신 분도 있고, 청약이랑 분양권이 계약금 10% 혹은 5%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5천만 원 이내의 시드로는 처음에 시작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갭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 갭 투자도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죠. 지역도 알려줘. 무료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이씨.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이제 네. 제2차 IMF가 온다는 말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제2차 IMF가 오게 되면 저희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표님은 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근데 IMF 때 아직 아빠의 몸속에 있지 않았어? 일단 그 얘기를 25년째 전 국민이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IMF의 충격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은 IMF가 또 오면 어쩌다는 강박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 실수 안 한단 말이에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코로나가 딱 발생할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냥 당했거든요. 코로나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해서 아무 문제 없도록 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은 망령에 가깝다. 요새 한국 부동산이랑 네. 30년 전에 일본 부동산하고 네. 좀 동일하게 커플링이 된다. 좀 네.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혹시 대표님은 과거 일본 부동산과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커플링도 이런 커플링만 하는 거 아니야? 응? 일산 같은 서울에 너무 외곽에 있는 도시들이 좀 덜 오르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이 같이 움직였어요. 이제는 지방이 약간 상승력이 떨어지고 마치 다마신 도시처럼 상승력이 따로따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 상황과 동일하게 되진 않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심지 혹은 수도권의 금액들은 되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지역들 금액은 거의 안 오르더라고요.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 중에 지방도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이후에는 아마 저도 투자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가격 상승률 격차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그냥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금리인 것 같은데 혹시 저금리 시대가 다시 된다면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 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금리 하락이었어요. 그때 아파트 어땠어? 엄청 완전 폭등장이었죠 그때가. 대박이었지.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 매수했어. 일주일에 한 개씩. 그때는 금리가 막 2%대, 1%대 이랬어가지고 대출 받는 거에도 진짜 전혀 부담이 없었고, 최근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신 수강생분이 있는데 그분 금리가 3.5%라고 아 진짜? 하더라고요. 3.5? 네,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정책 금액을 쓰는 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럼 금리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금리는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그 라인 그대로 가요. 근데 이제 2027년까지 내리기로 했다가 확정인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빨리 가냐 늦게 가냐에 맞춰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예요. 그래서 저도 2023년에 모텔 살 때 2023년에 금리 최고 구간이었는데 왜 매수했을까? 이유는 내리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언제 내릴지 몰라도 지금 빨리 사야 된다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는 이자가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자가 늘어날 리가 없다. 우리 미빅님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금리 장세를 봤죠. 이제부터 2027년까지 점점 떨어진대. 우리 미빅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면은 무주택이나 1주택자라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죠. 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니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더 사려고 이렇게 달려들 거니까 그 전에 먼저 매수를 해서 잡아놔야죠. 20, 30대 분들 오잖아요. 공부 좀 했잖아요. 엑셀로 3.5 이자일 때, 4.0 이자일 때를 싹 다 계산을 해갖고 물건을 찾으러 옵니다. 결혼했거나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이 한 달에 내가 얼마 이자를 내야 될까? 엑셀로 딱 계산 순간 그래 우리 옷 몇 벌씩 덜 사자. 그럼 끝나요. 그게 20대 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참전할 때 마음이에요. 그 엑셀 강의 때 말해주지 않아요? 네, 그 돈 버는 초보 부동산 공부 들으시면은 6강 때 알려드립니다. 엑셀표 해보신 분하고 안 해보신 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제 내가 한 달에 저축을 얼마를 하는지, 저축 대신 내가 이 집을 사서 원리금을 얼마 내는지가 딱 계산이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금액으로 집을 사서 원리금을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매수를 했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집을 사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저는 한 2년 정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년을 못 참아요. 매수하신 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딱 1년, 2년 넘어갈 때 이미 돈도 없고 2년 동안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2년을 버텨야 돼요? 이유는 비과세 때문이에요. 20대, 30대 분들이 무조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내가 13억 이하짜리를 산다. 대부분이 되게 그러실 거예요. 무조건 비과세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투자는 비과세를 무조건 한 번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3억짜리를 샀는데 4억이 됐어요. 1억이 그냥 완벽하게 수익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세금을 25% 혹은 40% 이상 내야 되거든요. 비조정 지역은 2년만 갖고 있으면 비과세예요. 이 세팅을 처음을 딱 먹었다. 그럼 이렇게 아베마처럼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사도 돼요? 절대 안 되죠. 처음일수록 꼭 사야 되는 것들만 사야 됩니다. 돈 버는 초보 부동산 공부를 들으면은 초보자일수록 사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도 28살 때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했는데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계속 찾아보고 이제 후추 형한테 맨날 찾아가서 귀찮게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막 얻었던 이제 부동산 지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우리 팀 막내한테 이제 30분씩 부동산 이렇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팀 막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영상팀 감독님들한테도 이제 부동산을 아침마다 30분씩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감독님한테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쵸. 알려드려서 청약 당첨도 되시고 또 아파트 갭 투자도 싸게 하나 매수하시고. 저 여자가 지금 몇 개 샀는지 모르는구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왜냐면 저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나 2014년에 강남 아파트 2개나 샀었어. 2,000갭, 3,000갭으로 2개 샀어. 우와, 강남을요? 나홀로 아파트 2,000, 3,000짜리 샀어. 파는데 4년 걸렸어.
분명히 이름은 아파트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오피스텔이거든. 물론 팔았을 때 수익이 나고 매도한 건 맞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때 그 돈으로 그냥 분양권을 샀어야 됐어. 근데 뭘 모르니까 내가 분양권을 안 사가지고 여기는 분양권 사서 바로 먹을 때 나는 등기 졌다고 좋아하고 소고기 먹었는데 나홀로가 안 팔리는 걸 나중에 알았어. 심지어 강남역 4분 거리에 있어. 근데 매도가 안 돼. 그래서 의외로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물리는 물건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사이클을 알게 되고 그 동네에 사이클만 알면 어디를 뭘 사도 다 수익이더라고. 23년 12월 달부터 돈 버는 초보 부동산 했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산 사람 전원 수익이잖아. 전원 수익이야. 제일 쉬운 거야. 사이클이 올라가는 반등점이 여기서 사는 거야. 뭘 사든 무조건 다 플러스. 뭘 사든. 우리 수강생 중에 부자리라는 남자분 있어. 창원 물건 2개, 3개 단타에서 이번 연초에 그거 갖다가 송도 개피 주고 샀잖아. 송도 힐스 4차 뷰 나오는 걸로. 그래서 우리 송년회 할 때 그 부자리님이 그때 막 매수해서 판 거 다 이렇게 설명해 줬었잖아요. 그러면 첫 집 매수할 때 네. 서울, 지방, 아니면 구축, 신축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좀 돈 있나 본데? 서울 살 돈 있는가 본데? 작년에 우리 수강생분들 뭘로 제일 많이 매수하셨어요? 대출을 통해서 많이 매수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분들은 이 생애 최초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그게 하셨어요. 원픽입니까?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일단 원픽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LTV라고 해서 KB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KB 시세의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서 투자금을 더 줄여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게 생애 최초 대출도 있고 보금자리론 같은 이제 정부 지원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금리를 더 싸게 매수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동탄 25평을 얼마 전에 보금자리론 받고 전세 세팅을 맞춰서 8,500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갭보다 싼데? 동탄투 5구가 지금 갭으로 한 1억 얼마 되지 않나? 갭으로는 더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새 신축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구축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은 구축을 매수할 만한 가격대가 됐어요. 지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마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